은퇴를 앞두고 혹은 갓 은퇴한 이들이 가장 많이 꿈꾸는 삶 중 하나는 캠핑카를 타고 떠나는 자유로운 생활이다. 바다를 배경으로 커피를 마시고 산속에서 새소리로 잠을 깨는 풍경, TV나 광고에서 자주 보던 장면은 이제 현실에서 가능할 것 같았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왔기에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처럼 누군가는 그 시작을 바퀴 달린 집에서 찾고자 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냉정했다. 자유와 낭만을 꿈꾸며 캠핑카를 선택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은퇴 후 삶에 필요한 것은 단지 공간의 변화나 환경의 전환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일상에서 소외된 감정 생계의 부담, 건강 문제 등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많은 요소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박정순 씨의 이야기다. 그는 부동산 하나 없이 평생 월세로 살아왔고 은퇴 후 남은 돈은 퇴직금과 소액의 국민연금뿐이었다. 작은 전셋집에 남편과 함께 지내던 그는 늘 꿈꿨던 캠핑카 생활을 결심했다. 중고 캠핑카를 장만하고 전국을 돌며 소박하게 살겠다는 계획이었다. 처음 한 달은 행복했다. 아침마다 다른 풍경이 창문 너머 펼쳐졌고 사람들과의 인사도 즐거웠다. 하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빠르게 닥쳐왔다. 캠핑카는 집보다 훨씬 자주 고장이 났고 수리비는 상상 이상이었다. 특히 한겨울 추위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난방 연료비가 매달 40만 원 이상 들었다. 각시 부부는 생각보다 빠르게 예산을 초과했고 결국 3개월 만에 캠핑카를 중고로 다시 팔고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말했다. 자유는 좋았지만 돈 없이 누리는 자유는 현실에 금방 깨진다고. 두 번째 사례는 대전에 살던 김용태 씨다. 58세에 조기 은퇴를 하며 그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캠핑카 여행을 실행에 옮겼다. 전직 시절부터 캠핑을 좋아했던 그는 차량 개조까지 직접 했고 유튜브 채널도 개설해 수익을 낼 계획이었다. 첫 여행지는 강원도의 작은 계곡이었다. 카메라도 설치하고 장비도 갖췄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콘텐츠는 생각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않았고 구독자는 늘지 않았다. 장비 구입과 편집 도구 비용이 쌓이면서 생활비는 줄어들었다. 연금은 아직 받지 못하는 나이였고 부업을 할 수 있는 장소도 마땅치 않았다. 결국 그는 가족과의 갈등 끝에 집으로 돌아와야 했고 지금은 지역 시니어 센터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지낸다. 그는 말했다. 혼자만의 삶이 자유일 줄 알았는데 외로움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짐이었다고. 세 번째 사례는 제주에서 만난 장미화 씨다. 60세에 퇴직 후 제주로 캠핑카를 타고 내려가 정착했다. 원래는 서울의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했던 그녀는 체계적으로 은퇴를 준비한 듯 보였다. 주택도 정리했고 자녀들도 모두 출가했다. 그녀의 꿈은 자연 속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조용한 삶을 사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동네 주민들의 따뜻한 환영도 있었고 바닷가 근처에 주차한 캠핑카에서 맞는 아침이 그 어떤 호텔보다 좋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문제는 생활의 루틴에서 드러났다. 캠핑카 안에서 오랜 시간 생활하자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비 오는 날이면 전기나 수도 문제가 생겼다. 병원을 가기 위해 시내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느껴졌다. 결국 장 씨는 캠핑카를 세워두고 근처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갔다. 캠핑카는 이제 주말에만 이용하는 취미용 공간이 되었다. 그녀는 말한다. 자연이 주는 위로도 좋지만 인간에게는 결국 편안한 침대와 따뜻한 샤워가 필요하다고. 이처럼 캠핑카 은퇴 생활은 이상적인 그림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분명 누군가에게는 삶의 전환점이 되었고 여전히 즐기는 이들도 있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생활의 기반을 흔드는 도전이었다. 우리가 캠핑카라는 공간에 환상을 품는 이유는 아마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동하는 삶이 가진 고정되지 않은 불안정성, 공간의 협소함, 건강관리의 어려움, 그리고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은퇴 후 삶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단순히 어디서 살 것인가 보다
더 깊은 차원의 문제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일상에서 어떤 루틴이 나를 지탱해주는지, 주변과의 관계는 어떤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캠핑카를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캠핑카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이 나에게 있는가를 점검하는 일이다. 많은 이들이 은퇴를 앞두고 캠핑카를 떠올린다. 낭만과 자유가 가득한 풍경을 꿈꾸며 하지만 그 자유는 준비된 자에게만 허락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무리 예쁜 풍경도 그 속에서 매일의 밥을 지어야 하고 아픈 몸을 챙겨야 하며 고장난 장비를 고쳐야 하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종종 멀리 떠나는 것이 새로운 삶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떠남이 아니라 돌아올 곳의 안정성이다. 캠핑카는 자유를 준다. 동시에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도 함께 안긴다. 은퇴란 오히려 삶의 본질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다. 무엇이 나를 지탱하고 어떤 삶이 진짜 나다운지를 묻는 시간. 그 물음에 답하지 않은 채 바퀴만 굴리는 여정은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에 이르게 할지도 모른다. 현실을 정확히 인식한 뒤에야 뒤로소 낭만도 지속 가능해진다. 로망은 좋다. 하지만 현실을 품은 로망만이 진짜 자유를 줄 수 있다. 은퇴 후 캠핑카 생활을 꿈꾸는 당신이라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진짜 준비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캠핑카 은퇴 생활이 주는 환상은 그 자체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더 이상 출퇴근할 필요도 없고 정해진 시간표에 쫓기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방감을 줍니다. 특히 은퇴 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캠핑카를 선택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사례와 현장에서 본 바로는 이 캠핑카 은퇴 생활이 꼭 자유롭고 낭만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십니다. 은퇴 후의 생활은 단순히 집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 자체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캠핑카는 이동하는 집이라는 개념이지만 이동 자체가 불편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허리나 무릎, 관절이 약한 분들 또는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캠핑카라는 좁고 진동 많은 환경이 결코 이상적인 삶의 공간이 될 수 없습니다. 생활 패턴 자체가 정해지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쉽게 무너집니다. 캠핑카에서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즉흥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서 잘지, 어디서 씻을지, 식사는 어떻게 해결할지 같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이 매일의 과제가 되는 거죠. 젊었을 땐 이런 즉흥성이 재미가 될 수도 있지만 은퇴 이후에는 안정감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노화된 몸은 변화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상의 작은 불편에도 쉽게 지칩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캠핑카 한 대만 있으면 월세 없이 살아갈 수 있고 식비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캠핑카 유지비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차량 수리비, 연료비, 정기점검 비용, 보험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특히 전기, 수도, 하수, 처리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캠핑장에 머물러야 할 경우가 많고 이 또한 매달 일정한 비용을 요구합니다. 게다가 겨울에는 난방비가 크게 오르는데 좁고 단열이 잘 되지 않는 캠핑카 내부는 외부 기온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료비 부담이 생각보다 큽니다. 단순히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캠핑카를 택한다면 오히려 비용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외로움입니다. 캠핑카 생활은 대체로 혼자 혹은 부부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기 쉽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결도 약해지고 친구나 이웃과의 일상적인 만남이 줄어들게 됩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정서적으로 지탱되는 존재입니다. 자유롭게 떠도는 삶이 감정적으로 고립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캠핑카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야 느끼게 되는 현실입니다. 낯선 장소에서 병이라도 나거나 차량 고장이 생겼을 때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막막한지 경험해 본 분들은 절대 그 자유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나 SNS를 통해 캠핑카 생활을 낭만적으로 포장한 콘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을 왜곡해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 이면에는 철저한 준비와 자금, 여유,
체력적인 조건이 깔려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 속 주인공들이 캠핑카에서 커피를 마시고 요가를 하는 모습만 보면 누구나 가능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리스크 관리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여행하는 일, 한적한 산책로에서 아침을 맞는 일, 그것들은 분명 멋진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깃든 수많은 불편과 비용, 그리고 심리적 고립을 견딜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점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캠핑카 은퇴 생활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몇 가지 현실적인 질문을 꼭 던져보시라고 권합니다. 첫째, 지금 내가 사는 곳을 떠나야 하는 이유는 정말 명확한가입니다. 단지 지루하거나 반복되는 일상이 싫어서 떠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구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둘째, 내가 캠핑카에서의 불편함을 감당할 체력과 정신력이 있는가입니다. 캠핑카 생활은 매일이 반복되는 전투입니다. 침대가 불편하고 냉장고가 작고 화장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당장 캠핑카 생활을 접게 되었을 때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는가입니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안정감입니다. 실패했을 때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모험도 도전도 비교적 덜 위태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캠핑카가 잘 맞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체력이 좋고 자금을 넉넉하게 마련했고 무엇보다 즉흥적인 삶을 즐길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라면 캠핑카 은퇴 생활은 또 하나의 멋진 인생 이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분들에게는 오히려 불안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중고 캠핑카 시장도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먼저 단기 임대로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달 정도 실제로 살아보면서 내 몸과 마음이 그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시도해 본 분들 중 많은 이들이 본격적인 구매를 포기하거나 방향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퇴는 분명 새로운 삶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그 출발이란 반드시 어디론가 떠나야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캠핑카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것이 목표가 되면 오히려 삶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눈, 내 삶을 지탱할 기반, 그리고 일상 속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감각이야말로 진짜 은퇴 준비에서 필요한 요소입니다. 캠핑카에 대한 로망이 있다면 그 로망을 푼데 현실과의 거리도 함께 재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계속해서 조율하고 다듬어가는 여정이니까요.